됐죠, 그죠? 자, 기본량과 단위, 기본량과 단위. 자, 그래서 과학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있고 시간과 공간의 크기를 약속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미터나 아니면 시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준을 뭐로 했죠? 제일 먼저 뭘 기준으로 했죠? 시간의 공간의 단위, 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측정한 게 뭐죠? 시간이죠, 시간, 그죠? 세슘 원자시. 세슘 원자시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뭐를 쟀죠? 거리를 쟀죠, 그죠? 뭐로? 빛을 이용해서, 그죠? 거리를 쟀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는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일에 맞게, 자, 거시 세계냐, 미시 세계냐, 예, 차이에 맞게 맞는 장비와 맞는 단위를 써야 된다는 거죠. 기본량. 과학탐구에서 기본량은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기술, 우리가 이제 수치를 써야 된다는 거죠. 필수적인 물리량이다. 이러한 기본량은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 자, 여기서 우리는 7가지 기본 단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값들, 물리량 7개가 있다. 이걸 기본량이라고 한다. 기본량, 기본량, 기본적인 물리량. 다른 물리량을 표현해서 유도할 수 없는 거죠. 자,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7가지입니다. 7가지, 그죠? 7개의 기본량. 자, 단위, 기본량을 측정했을 때 그 기본량의 기본 단위. 자, 길이의 단위는 우리 무조건 미터. 자, 뭘 계산하는데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킬로미터가 나왔어. 그럼 뭐다? 환산해야 된다, 그죠? 환산. 우리는 이걸 쓰기로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나오면 환산을 해야 돼요. 질량이 나오면 우리 무조건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시간이 나오면 초, 암페어, 켈빈, 몰, 칸델라. 자, 여기 있죠. 기본 단위, 기본 단위계. 질량, 길이,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몰, 광도, 칸델라. 자, 그래서 뭐 질량은 당연히 다 알고, 길이 미터 알고, 시간 초 알고, 전류도 암페어 알죠, 그죠? 온도는 우리 도시 아니고 켈빈 씁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게 이거 2개죠, 그죠? 물질의 양, 몰과 광도. 물질의 양은 개수죠, 개수. 그죠? 자, 1몰은 몇 개예요? 6.5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기본 물질의 개수, 단위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물질량. 자, 칸델라는 밝기입니다. 밝기. 광도, 빛의 양이죠, 빛의 양. 그죠? 칸델라. 자, 그래서 얘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익숙한 거 빼고 나머지 어색한 거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뉴스 다 됐겠지. 내주한 줄 잡아도 버튼을 못 쓰시. 모국어. 아이씨. 자, 보자. 책이 없으면 일찍 왔잖아. 일찍 왔는데 왜 얘기를 안 해?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봤는데 얘기를 해야지. 수업 시간을 불타하게 만들어. 감사합니다. 자, 볼게요. 유도량. 자, 기본량 7개. 이걸로부터 유도되는 걸 유도량이라고 합니다. 기본량을 조합하여 도출되는 물리량. 그러니까 이 뒤에 모든 물리량은 뭐다? 유도에서 다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유도량. 기본량을 조합해서 도출되는 물리량을 유도량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속도 V. 자, 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거리. 기본량의 조합으로 유도된 게 속도죠, 그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그죠? 미터 퍼 세컨드. 자, 속도.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하여 사용되는 거. 부피. 부피는 뭐죠? 부피. 볼륨. 자, 볼륨은 뭐다? 세제곱미터죠, 그죠? 미터를 3번 곱하면 돼요.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 얘도 유도량이다. 속력. 방금 얘기했고. 밀도 알죠? 밀도. 자, 밀도는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죠? 자, 그래서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이렇게 할 수 있다. 가속도.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속도 단위에서 시간을 한 번 더 나눠줬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야. 오케이. 힘. 힘은 뭐죠? F. F는 MA죠. MA. 자, 그러니까 가속도 단위에서 뭐가 추가되면 돼요? 킬로그램이 추가되면 되죠, 그죠?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1. 줄. 자, 얘는 과학자, 선생님, 이거 기본량의 조합이 아닌데요? 자, 1. W죠. 1은 뭐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자, 그럼 얘의 기본 단위는 뭐죠? 뉴턴 미터.
자, 뉴턴 미터라고 해도 되고, 뉴턴도 과학자 이름이죠. 자, 그러니까 얘가 뉴턴이 힘이죠.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에 미터를 곱한 거예요. 자,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퍼 세컨드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뭐라고 하자? 줄이라고 하자. 얘랑 다 똑같은 의미예요. 오케이? 얘랑 다 똑같은 의미예요. 단위가 여러 개더라도 다 똑같은 의미를 띈다. 그래서 물리와 관련된 내용 중에 그렇게 많아요. 다음 중 같은 단위인 것은 이런 거 나온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고등학교 2학년 물리를 선택한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압력은 뭐죠? 압력, 프레셔. 자, 압력의 정의가 뭐죠? 압력의 정의가 뭐야? 누르는 힘. 누르는 힘. 그죠? 유체가 누르는 힘이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얘는 단위 뭐야? 그럼 얘는 단위 뭐라고 하면 돼? 자, 얘의 단위는 힘을 면적으로 나눴잖아.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뉴턴은 뭐죠? 힘이잖아. 그럼 얘야. 그죠? 킬로그램.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에 미터의 제곱이잖아. 그럼 미터 하나 약분되겠지. 그치? 자,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킬로그램 퍼 세컨드의 제곱 미터. 이렇게 할 수 있지. 몰라요? 자, 알아요? 몰라요? 자, 그래도 다시. 자, 얘를 보고 압력의 정의를 가지고 단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변이. 자, 그러니까 얘가 면적분의 힘이잖아. 면적분의 힘이잖아. 그죠? 자, 그럼 단위가, 자, 분모에 뭐가 있어? 면적, 밑에 제곱. 자, 분자에 뭐가 있어? 힘. 뉴턴이잖아. 근데 뉴턴은 과학자 이름이고, 기본 단위로 표현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잖아. 근데 미터의 제곱이니까 미터 하나 약분되지. 자, 그러면 남은 게 뭐라고 할 수 있어?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드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야? 또 과자 이름 딴 거야. 파스칼. 오케이. 그래요. 파스칼 다 똑같은 거야. 기본 단위의 단위량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과학자 이름 따서 파스칼, 줄, 뉴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 거야. 그죠? 근데 기본 단위로 하면 이름 복잡하다. 이렇게. 자, 농도. 자, 농도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가 있죠. 농도의 정의가 여러 개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질량 퍼센트 농도죠. 질량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몰 농도라는 게 있어요. 자, 아마 일반 화학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몰 농도. 질량 퍼센트 농도는 뭐분의 뭐야?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잖아. 그치? 자, 질량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야.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질량분의 질량이야. 킬로그램분의 킬로그램이야. 그럼 킬로그램이 약분되잖아. 그럼 뭐만 남아? 비율이잖아. 그죠? 비율만 남아요. 자, 그래서 얘의 단위는 자, 비율, 퍼센트. 그냥 비율이야. 단위가 없다. 자,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야.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야. 용질의 몰수야. 자, 그래서 얘를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뭐야? 미터의 세제곱 분의 용질 몰수 몰이죠. 몰. MOL. 그쵸? 몰 퍼 세제곱미터. 몰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지 모르고. 용질의 몰수, 용질의 개수, 용질의 묶음수 뭐 이런 의미예요. 용질의 묶음수. 오케이. 그런 거예요. 됐죠? 다 적었죠? 자, 그리고 접도. 자,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 마이크로, 나노. 자, 킬로는 킬로, 메가, 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노미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야. 원자 크기 정도.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라는 거야. 세포 크기 정도. 자, 그냥 미터 그러면은 사람의 크기야. 사람을 기준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죠? 사람의 키가 1m, 2m 사이잖아. 그죠? 자, 미터, 마이크로, 나노. 그 다음에 킬로미터, 1000m죠. 1000. 10의 3승. 그쵸? 10의 3승.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밀리미터. 10의 마이너스 3승.
C-3승. 자, 그러면 기가미터라는 얘기는 없지만 메가가 먼저죠. 메가미터 10의 6승. 그쵸? 뭐 이렇게 표기를 한다. 자, 요 앞에 접두어를 써서 단위 그 숫자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단위를 약속했어요. 단위.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각각 측정해도 우리들은 서로 뭐다? 동일한 길이와 동일한 양을 분석할 수 있게,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정확성, 표준화된 단위를 사용하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의사소통, 그죠? 서로 다른 사람이 단위를 통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OX. 자, OX 시작. OX 시작. 자, 기본 암기사항을 다 외우는지. 자, 9쪽도 있고 10쪽도 있습니다. 뭐야 이거? 이상한 것도 막 나와. 체크하시고. 밑에 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크하고 OX잖아. 그냥 체크하고 OX 보고 틀린 맞고 모르는 거를 체크하고 외우라는 거야. 기본 지식을 다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지식. 집중하세요. 다음 장도 하세요. 틀린 거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형광코펜 칠하고 외우면 됩니다. 자, 뭐 과학자 이름 나오는 건 안 외워도 돼요. 과학자 이름 왜 나와? 그래요. 하이언스 크리스탄 왜 나와? 이게. 에반데 문제 좀 거르지 좀. 아무 문제나. 검수를 누가 했어 도대체? 밑에 답이 다 있으니까. 꾸준히 빨리 하라고.
하세요. 빨리 하라고, 빨리. 왜 이리 느려? 자, 남은 거는, 자, 집에 가서 하시고, 숙제.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안 푼 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다 푸세요. 자, 대표 문제 같은 것만 풀어볼게요. 9월 통과. 자연현상은 원자처럼 작은 것부터 우주처럼 큰 것까지 다양한 크기에 일어난다.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와 범위를 규모라고 한다. 스케일. 대상의 규모에 따라 측정 방법을 다양하며 적혈구. 적혈구 얘 뭐죠? 세포. 자, 세포까지는 뭐로 보죠? 광학현미경이죠, 그죠? 광학현미경. 자, 여기까지는 그쵸? 얘까지는 이제 거시세계로 봅니다. 세포 크기까지는 거시세계. 자, 얘보다 더 작은 거, 원자, 분자. 자, 이거를 여기서부터는 뭐다? 현미경, 광학현미경을 볼 수 없어요. 얘는 뭘로 보죠? 전자현미경으로 보죠. 전자현미경. 자,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세계는 뭐라고 해요? 미시세계라고 합니다. 미시세계. 자, 세포 이상의 크기는 거시세계. 그쵸? 자, 그거보다 작은 원자 분자의 세계는 전자현미경, 미시세계라고 합니다. 적혈구보다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은 수소 원자. 끝. 이렇게 쉽죠? 자, 에라토스테네스 여러분 모르죠, 그죠?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측정 방법.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 지구 만지면 어떻게 됐죠? 감으로. 어떻게 됐죠? 걸어서. 자, 자, 적으세요. 부채꼴에 뭐에?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한다? 중심각에 비례한다. 적으세요. 자, 해볼게요. 자, 얘가 부채꼴이죠, 그죠? 부채꼴. 안되네, 부채꼴. 자, 부채꼴, 호의 길이 925. 중심각. 자, 중심각은 이제 햇빛. 얘를 요렇게 연결해서 얘가 7.2도. 얘가 억각으로 얘가 중심각이 7.2도가 되죠. 자, 그러면 7.2도일 때 925km야. 자, 그러면은 한 바퀴 몇 도죠? 360도일 때 뭐야? 2파이 R이죠. 자, 이거죠. 자, 7.2도일 때 925. 360도일 때 2파이 R. 뭐 아무나 해도 돼요. 360도 대 2파이 R은 R이 반지름이죠. 자, 얘가 7.2도 대 925km.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두 도시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다. 두 도시의 거리를 기준으로 두 도시의 거리가 925죠, 그죠? 얘와 비율로 지구 둘레를 계산하는 거 맞죠, 그죠? 자, 이거의 몇 배야? 7.2분의 360배만큼이 둘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GPS를 사용해 뭐 이 당시에 GPS가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자, 태양이 지구에 비추는 각도. 태양이 지구에 비추는, 이게 무슨 얘기야? 자, 태양이 지구의 이제 알렉산드리아 첨탑에 들어오는 이 각도는 뭐랑 같다? 억각의 원리에 의해서 중심각을 찾을 수 있었죠, 그죠? 태양이 지구에 비추는 각도, 태양이 지구에 비추는 각도를 이용했다. 이용했죠? 이용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는 저게 아니지.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자, 요런, 얘가 이제 뭐예요? 출제. 그쵸? 출제하는 곳이, 모의고사, 369,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출제하는 것은 수능 출제하는 곳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69 모의고사를 꼭 자세히 봐야 되는 거야, 그지? 수능 출제랑 똑같으니까. 근데 이 출제가 아닌 곳은 좀 이런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자기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당연히 출제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과학이나 수학하는 사람은 좀 언어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논리에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주의하시고. 자, 14번. 대표 문제. 다음은 길이를 측정한 사례이다. 길이 뭘로 측정했죠? 길이? 빛이죠. 빛. 근데 뭐가 필요해요? 이전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시간. 세슘 원자시. 자, 세슘 원자시로 1초를 정의해야지 뭘 정의할 수 있어? 빛이 몇 초 동안 간 거리에서 1m를 정의할 수 있지. 그지? 자, 다음은 길이를 측정한 사례이다.
지구에서 레이저 빛을 쏘아 빛의 달의 표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지구의 달까지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이거 카이스트에서 측정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 방법으로 측정했습니다. 자, 원자 힘 현미경을 이용해서 흑연 표면에 있는 탄소 원자의 크기를 측정했다. 그래요. 자, 얘는 미시세계네, 미시세계, 그죠? 자, GPS 원리, GPS 원리 알죠, 그죠? 수신기의 위치와 시간 차이를 이용하면 뭐다? 나로부터, 지구에 살고 있는 나로부터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죠, 그죠? 인공위성의 좌표와 거리를 알 수 있어서 내가 어디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스토리 기억나죠? 얘기한 거. 자, 가에서 빛의 속력을 이용한다. 맞죠?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니까, 그지? 왕복이니까 2로 나누면은 달까지 거리 나오겠다, 그지? 오케이. 바로 듣고 있지. 집중 하라고. 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규모의 길이를 측정한다. 뭔 소리야? 이상한 얘기죠. 나가 미시죠. 예, 미시 세계, 미시. 가에서 이동 거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하다. 자, 위치 시스템은 뭐야?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재니까 거리를 재려면 시간이 정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거리를 재려면 시간을 알아야 된다 라는 개념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대표 문제. 다음은 어느 전기차의 상세 정보 중 일부이다. 길이가 5.02, 너비, 최대 속력, 배터리 충전 시간, 완충 시 이동 거리. 자, 제시된 정보 중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된 거리량. 자, 길이는 길이잖아. 얘도 길이네. 기본 양, 그죠? 기본 양. 자, 이 시간이네. 기본 양. 주행 거리 기본 양이죠. 기본 양. 자, 속력, 그죠? 속력. 유도량은 속력이죠. 쉽다. 다음. 자, 26번. 자, 다음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설명이다. 제임스 웹. 자, 여기 금입니다. 금. 적외선을 모아가지고 해상도 높은 사진 찍을 수 있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는 정육각형 골 18개를 이어 붙인 거대한 주경이 달려있다. 얘죠, 얘. 그죠? 여기. 얘가 주경이다.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주경의 지름은 6.5m로 허블 우주망원경 2.7배이다. 직각 면적은 25제. 직각 면적. 빛을 모은다는 거죠. 빛을 모을 수 있는 면적은 25제곱미터에 이른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모르시오. 자, 기억은 기본 양 중 길이다. 기억. 지름, 길이죠. 오케이. 자, 니은은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 면적. 그렇죠.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뭐야? 유도량이라고 할 수 있죠. 맞죠? 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거시세계죠. 우주니까 거시세계. 할만하네, 그죠? 수능이 만점 맞겠다. 수능 만점 맞겠다. 그죠? 수능 만점 맞겠다. 자, 측정 표준. 자, 측정. 이제 단위, 기본 물리량. 기본 물리량을 했어. 자, 기본 물리량. 뭘 잴 수 있어? 재는 거죠, 재는 거. 그죠? 측정하는 거죠, 측정. 측정. 재는 행위. 재는 거.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어림도 필요하다 이거죠. 측정과 어림에 대한 물리량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국제 표준. 자, 표준. 표준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자 뭐 이런 얘기로 흘러가죠. 측정과 측정 표준. 측정, 재는 거. 자, 질량, 길이, 부피를 재는 거. 측정. 자, 적절한 도구와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해서 정밀하게 수집해야 된다. 자, 도구가 적절해야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약속한 거죠. 표준화된 방법. 방법이 차이가 나면 측정값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과학이론의 검증과 새로운 발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구나. 자, 어림. 자, 어림은 대략적인 값을 추정. 오케이. 측정, 재는 거. 어림, 추정하는 거. 오케이. 이렇게 단어식으로 외우세요. 과학 연구나 실험에서 정밀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경험적 지식이나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다. 실험이나 연구의 초기 단계, 그렇죠? 아직 대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질 때는 추정을 해야 된다. 어림을 해야 된다. 어림. 자, 길이 측정. 자나 측정을 사용하지 않고 손의 너비나 발걸음 수를 대략적인 길이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 무게 추정. 자, 대략적으로 무게, 시간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자, 측정 표준. 물리적 양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참조가. 자, 측정 도구와 방법. 측정 도구, 측정 방법. 도구와 방법을 통일하자. 그죠?
우리가 길을 잴 때는 레이저를 쓰자. 도구 방법. 그러면 세슘 원자실을 이용해서 얘가 몇 초 동안 간 거리를 1m라고 하자. 이런 거지, 그지? 이걸 측정 표준이라고 해요.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준다. 자, 국제 단위로 관리되며 다양한 과학, 공학, 상업,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다. 자, 이것도 얘기했죠. 미터 원기, 옛날에 미터 원기 썼다 그랬죠, 그죠? 1m, 여기서 여기까지가 1m야. 자, 1m야. 그래서 얘를 복사한 거야, 그죠?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자, 프랑스에 하나 보내고, 미국에 하나 보내고, 한국에 하나 보내고. 이게 미터야, 1m야. 이거 가지고 또 만들어. 이거 가지고 또 재는 거야, 또. 이거 하고 또 만들어서 이제 일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지. 그치? 미터 원기야. 근데 그러니까 통일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거지. 왜 안 될까? 나라마다 습도와 온도 다 다르더라. 미터 원기가 아무리 변화가 적어도 온도와 습도, 시간이 흘러가면 뭐야?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지. 이걸로 안 된다는 거지. 옛날에 미터 원기를 했어. 근데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되더라. 온도, 환경, 조건, 손상, 이제 뭐 산화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미터 원기를 쓰지 말고 어떤 물질 자체를 쓰지 말고 물리적 상수, 물리적 변하지 않는 값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죠? 변하지 않는 상수값. 자,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 레시피를 따를 때 재료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그램, 컵 단위로 정확하게 된다. 건강관리, 킬로그램, 그죠? 체중 혈압, 피트니스, 뭐 이렇게 여가교통, 킬로미터. 자, 이런 걸 이용하기도 했다. 일관성 확보하고 정확성, 효율성, 국제협력. 그렇구나. 이건 뭐야? 화성기후궤도선. 화성기후궤도선은 나사의 화성의 기후와 대기를 연구하기 위해 발사한 우주 탐사선이다. 불행히도 탐사선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임무 실패했다. 이 임무 실패의 원인은 단위 변하는 오류 때문이었다. 헐. 자, 나사의 한 팀이 미국식 단위. 미국이 문제죠, 그죠? 파운드. 누가 아직도 파운드를 쓰냐, 그죠? 국제 단위계. 자, 다른 팀은 미터법. 미터법을 써야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네들끼리 안 지킨 거죠. 자, 그래서 뭐가 굉장히 정밀한 이런 장치에 오류가 생겼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자? 국제 단위계 표준을 쓰자. 됐습니다. 자, 신호가 뭐죠? 신호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신호가 뭐예요? 자, 환경의 변화죠. 환경의 변화. 자, 환경의 변화. 자, 환경의 변화가 뭐가 있어요? 빛도 있고, 그죠? 빛 신호. 그 다음에 뭐 소리. 얘는 이제 소리. 소리는 이제 공기죠. 공기, 음파. 자,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기온 변화. 점점점 많죠? 자, 이런 주변 환경이 변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신호라고 한다. 이 주변 환경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생한다? 연속된 신호다. 그죠? 이걸 뭐라고 하죠? 아날로그. 오케이. 자, 아날로그. 연속된 신호로 발생합니다. 연속된 신호.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 환경 변화를 우리가 뭘 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 자,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값이 되면, 자, 이런 환경의 변화, 신호인데 이 신호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신호 값을 만들면 이걸 뭐라고 한다? 정보라고 한다. 정보라고 한다. 근데 이 정보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저장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자, DB에 저장해야 되고, 자, 얘가 수신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보를 우리가 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 그죠? 변화. 자, 이런 거, 자, 뭐 계산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하려니까 뭐야? 아날로그 연속된 신호는 한계가 있더라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 자, 디지털 정보로 바꾸죠. 디지털 정보로 바꿉니다. 0, 1, 1, 0, 1, 1 뭐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컴퓨터가 AI가 이해해서 자, 이런 저장, 송신, 변화, 계산 이런 거에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더라 라는 스토리로 가는 거죠. 기억나나요? 오케이, 좋아요. 됐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자연, 환경, 우리 자연계의 변화. 네, 얘가 신호, 그죠? 자연이 변하는 게 신호입니다. 자연계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는 신호다. 그죠? 자연계의 변화는 신호다. 빛 변화, 소리 변화, 온도 변화 다 신호다. 자, 이를 분석해서 우리는 뭐라고 된다? 이걸 분석해서 의미 있는 값으로 바꾸면 정보가 된다. 그죠? 예. 자, 다양한 센서. 자, 센서.
자, 이걸 신호를 측정하려면 센서가 필요하다, 그죠? 센서 필요합니다. 측정된 신호는 아날로그,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한다.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한다. 자, 아날로그, 연속된 거, 그죠? 연속된 그래프, 이렇게, 그죠? 디지털, 뭐 이런 거, 그지? 정확하죠? 자, 온도 변화, 자연의 신호,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신호를 전할 때 신호가 변형될 수 있다. 얘가 이제 뭐가, 잡음이 낄 수 있다, 그죠? 얘가 이제 저장하고 전송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중간 즈즈즈즈 하는 거, 이제 잡음이 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잡음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아날로그는. 그죠? 아날로그는 잡음 제거가 안 돼요. 신호가 변형되는 걸 못 막아요. 자, 그런데 디지털 신호는 뭐가 있어요? 해도 얘가 즈즈 해도 1이네. 해도 뭐야? 여기네. 즈즈 해도 1이네. 이걸 알 수 있잖아.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설명의 신이죠, 그죠? 그리고 자, 센서. 자, 자연계에 발생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자, 일단은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시키는 거야, 그죠?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시키는데 전기 신호도 아날로그야, 그지? 전기 신호도 아날로그야.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야? 목표는 디지털 신호로 변하는 거야. 얘 원래 아날로그야, 전기도 이거잖아, 전기도 이제 전압이 높았다 낮았다 이거잖아,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치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 센서, 온도 측정하는 거. 적외선 센서, 적외선 거리 재는 거죠. 자동차 뒤에 띠띠띠띠띠 그죠? 뒤에 아빠 찾으면 자, 적외선 센서. 자, 가속도 센서. 기울임. 우리 핸드폰에서 이렇게 게임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가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죠? 그 자이로스코프 뭐 이런 거,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각속도를 개해서 기계 방향 감지, 그죠? 얘네가 다 움직임을 탐지하는 센서들이에요. 근접 센서, 물체 가까이 있을 때. 광 센서, 빛을 인식하는 센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빛이 너무 세면 이제 모니터 화면이 밝아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광 센서. 압력 센서, 압력이 뭐라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렇죠? 자, 이게 공기 압력을 재는 센서, 습도, 수분의 양, 터치, 손가락에 뭐죠? 손가락에 있는 압력을 터치 센서의 종류가 좀 있어요. 압력을 인식하는 것도 있고, 우리 손에서 흐르는 미세한 전기 신호, 미세한 신체 전기, 정전기 같은 걸 이용하는 센서도 있어요. 터치 센서는 종류가 좀 많아요. 자, 이미지 센서, 빛이 들어와요. 그쵸? 여기 빛이 들어와요. 그쵸? 이렇게. 자, 이쁜 여학생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사진 찍죠. 자, 사진 찍으면 이게 각 위치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각 위치마다 머리 위치, 몸 위치, 다리 위치마다 이제 빛을 인식하는 센서가 얘를 우리 핸드폰, 그죠? 디카에 다 있는 거죠. 이게 막 수억 개씩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빛을 인식해서 그 위치마다 입력값을 계산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어디? 샘숭, 그죠? 샘숭, 최고다, 그죠? 이미지 센서 최고입니다. 자, 지문 센서, 지문 스캔, 가스 센서는 이거 화학이죠, 화학. 가스가 화학 물질이죠. 기체상의 화학 물질을 인식하는 게 가스 센서. 자, 심박 센서, 심장 박동수 감지하는 거, 스마트워치, 뭐 이런 거. 마이크로폰, 음성, GPS 많이 얘기했고, 그죠? 오케이. 현대 문명에 미친 영향. 자, 의사소통의 혁신,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디지털 정보를 빠른 전송과 실시간 통신 가능하게 하여 전 세계 사람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굉장히 크죠? 최근에, 뭐죠? 최근에, 이거 정치적 얘기하면 좀, 자, 트럼프, 그죠? 트럼프. 이거 하고 나한테 찾아오진 않겠지, 그지? 트럼프. 트럼프 무서운데. 자, 트럼프가 이제 아이스, 그죠? 자, 그죠? 이민 단속 요원. 얘가 일반인 죽였죠, 그죠? 봤어요? 근데 일반인 죽였는데 그 일반인 그 사건이 있을 때 뭐야? 주변에 사람들이 디카로 다 찍었다고. 동영상을. 그러니까 이 요원들이 막 둘러싸서 한 사람이가 이제 시위하는 사람을 이렇게 총으로 바로 죽여.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그지?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거 동영상? 못 봤어요? 보여주세요. 뭐가 있냐면 어떤 이제 길 가던 여성 시민이 있었어.
여성 시민이 있었는데 뭐 구호를 외쳤나 봐. 이렇게 해서 아이스 반대한다고 막 이렇게 외쳤나 봐.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스 요원들이 이 여자한테 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보니까 얘의 직업이 뭐냐면 간호사였어. 남자 간호사. 남성. 근데 이제 국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군대에서 하는 남자 간호사였지. 좀 의리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의리 있는. 되게 착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여성이 이제 고립됐으니까 얘를 도와주려고 딱 간 거야. 도와주려고 딱 갔는데 도와주려고 딱 갔는데 뭐야? 얘네들이 얘를 막 해서 막 패대기 치고 패대기 쳐놓고 막 한 6명 7명이 이게 도와주려고 간 사람 막 패대기 치고 막 해서 막 그러니까 남자가 막 살려달라 막 그랬겠지. 막 그랬어. 근데 옆에 있던 이 요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총을 꺼내. 그리고 한 10방을 팍팍팍팍 쏘더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뭐야? 빨리 총 찾으라고. 없으니까 총 어디 있냐고. 총 찾으라고. 없지. 그치? 얘는 그냥 시위하러 나간 거지. 뭐 싸우러 나간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트럼프나 얘 관련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 뭐 자동차에 뭐지? 총이 있었다. 그러면 총사진 딱 올려놓고 정당방위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봤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시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즘에는 다 찍잖아. 그지? 핸드폰 다 찍어. 동영상을 다 찍은 거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얘가 뭐야? 과격하게 방어를 하거나 총을 꺼내려는 시도를 하거나 얘는 그냥 이 여성 시위자를 도와주려고 한 거야.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난리 났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야. 그냥 끝났을 거야. 그냥 누명 뒤집어 쓰고 그냥 끝났을 거야. 얘가 막 이제 단속원한테 막 굉장히 위협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끝났을 거야. 그지?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남는다고. 그죠? 그래서 세상이 달라요. 지금도 옛날처럼 막 거짓말로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트럼프, 그죠? 이 사람은 아직 옛날에 그런 사람들. 그냥 조작하고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이.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나 잡으러 오진 않겠지, 그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거 알아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대통령 납치했어요. 미국 진짜 무서운 나라라니까? 베네수엘라 있잖아. 거기 이제 원래 거기가 이제 석유가 많이 나는데, 그 석유 자원을 원래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어. 근데 대통령이 딱 되면서, 미국에 우리 자원이나 이거 유출하지 말자. 그래서 걔를 딱 끊었어.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자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미국 납치해서 데려와 버렸어. 그것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뭘 하고 있었는데 경호를 다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 있잖아. 그러니까 그 대통령 주변에서 밤새도 맨날 그걸 지켰어, 수백 명이. 근데 그거를 10분 만에 납치해가지고 미국을 데려갔어. 그런 나라야. 무서운 나라야. 진짜 무서운 나라야.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납치해 갈 수 있을까? 그죠? 와. 소셜 딱 무서운 깡패. 진짜 무서운 깡패야. 나 안 잡아가겠죠, 그죠? 허접한데, 그죠? 잡아가도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소셜미디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사회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이거죠, 그쵸? 유튜브, 뭐 이런 데 올리면, 어떤 정보가 있으면 사람들 금방 알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다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몰랐어. 근데 세계의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작은 소식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이런 세상이라고, 그죠? 인터넷 세상. 자, 기상예보. 자, 기상예보를 하려고, 기상예보는 뭐야? 굉장히 작은, 자,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 이걸 뭐라고 해? 나비 효과. 그렇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나비 효과는 카오스 이론이죠. 카오스 이론. 이제 원인과 인과론이야. 다 똑같아. 인과론이야. 원인이 결과를 일으키는데 이 결과를 일으키는데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파악할 수 없다. 이 카오스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파악할 수 없어. 이 너무 작은 이 원인이 엄청나게 큰 결과로 바꿔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자, 이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의 원인을 다 분석해서 결과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슈퍼컴퓨터. 그래서 각 나라마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상 예보를 했지. 우리나라가 제일 못했지. 왜? 컴퓨터가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진짜 거대 자본이잖아. 그지? 걔네들은 맨날 슈퍼컴퓨터 1, 2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하죠. 근데 최근에 뭐가 AI가 나왔잖아. AI가 슈퍼컴퓨터보다 뭐 예측을 더 잘하더라. 그죠? 기상 예측을 더 잘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또 이제 됐습니다. 자, 이게 과학 기술의 발전이에요. 기술 발전이 돼서 이제 뭔가 이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 예측 분석. 자,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하자. 원격 의료. 자, 건강 기록. 스마트 기술, 자동화,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자연재해. 뭐 이런 게 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자, 시험 문제에 날 수 있는 거는 영향이 아니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예요. 과학 기술과 관련된 거. 이런 겁니다. 자, OX 빈칸 채우기. 자, 빈칸 채우시고 쉬었다가 다른 거 하도록 할게요. 아니, 다 놀고. 아니 풀고 있어요 선생님. 신나게 놀고 있네. 자, OX 다 푸시고. 자, 문제도 안 푼 거 다 푸시고. 뭐 풀어보면 되냐. 대표 문제. 가나다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쌤 저희 그 G로 없어요. 네. 자, 가나다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태양의 위치 변화, 심장 박동, 전자기파. 이거 뭐죠, 다? 이거 뭐죠?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심장 박동, 세슘 원자식. 시간 아니야? 네. 일정한 주기 운동. 자, 주기 운동, 주기적인 운동의 횟수를 센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간이라고 하잖아, 그죠?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해소를 해서 하잖아. 해시계는 가, 그죠? 해시계는 가를 이용한 게 해시계. 현재 국제 공통의 시간 표준은 세슘이죠, 세슘 원자식이죠, 세슘 원자식. 가를 이용한 시간 측정이 달을 이용한 시간 측정보다 정확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 느려집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에 대한 설명이다.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호르몬인 인슐린. 자, 호르몬은 지질성 호르몬이 있고 단백질성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인슐린은 단백질성 호르몬이에요. 단백질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단백질이라는 얘기고,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다? DNA. 그렇죠. DNA. DNA의 정보에 의해서 인슐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 8시간 이상 공복 후 측정한 혈중 포도당 농도가 126mg/dL 이상은 당뇨병 진단 기준이다. 오케이. 자, 이게 기준이래. 자, 이 이상이 나오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인슐린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맞아요? 맞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오케이. 자, 니은은 측정 표준. 그죠? 이런 것을 측정 표준이죠. 그죠? 이렇게 측정해야 인정을 받는다 이거죠. 자,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는 기본량, 유도량이죠. 유도량. 그죠? 유도량입니다. 자, 틀렸습니다. 기니. 기니. 자, 다음 쭉쭉쭉쭉 또 나머지 다 풀어보시고 자, 25번. 자, 그림은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71.5dB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는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죠. 자연의 신호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자, 이 스마트폰의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겠죠? 그죠? 있으니까 측정이 됐겠죠? 데시벨은 소리의 세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이다. 맞습니다. 맞죠? 그죠? 맞아요. 맞죠? 자, 맞습니다. 너무 어렵다. 자, 대표 문제. 자, 그림가는 자연에 발생한 신호. 아날로그 얘기하는 거네. 아날로그. 자, 나는 가를 전기신호로 변환한 것이다. 얘는 디지털. 자, 이에 대한 설명. 가는 아날로그. 나는 연속된 아니죠. 불연속. 디지털의 핵심은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나는 가보다 전송과제 손상되기 쉽다. 틀렸습니다.
가가 전송과제 손상되기 쉽죠, 그죠? 네. 나는 뭐다 복원도 가능하다 그랬어, 그지? 잡음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32번. 그림은 물통에 모인 빗물의 무게를 깊이로 환산하여 1시간 간격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리터 우량계 여다. 오케이. 자, 강우량 1시간 단위로 이제 물의 깊이를 쟀더니만 비양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됐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화면에 나타나는 강우량 측정 값은 연속적이다. 맞아요? 연속적인가? 연속적이? 연속이? 아니요? 너 뭐예요? 불안해져. 그러니까 0과 1 디지털이어야만 불연속이 아니야, 그지? 네. 얘도 연속적이지 않은 거지, 네. 그죠? 얘도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 0에서 1시간 동안의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면 연속적이라고 할 수 없지, 맞죠? 그렇죠. 자, 불연속. 디지털 우량계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겠죠. 자,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보다 저장이나 전송할 때 손상이 안 되죠, 그죠? 이것만 맞네요. 자, 그래요. 물질의 기원. 이거. 아니, 왜 책을 안 사오래?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물질의 기원. 자, 그러면 자, 물질의 기원 우리 맨날 하던 거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우고, 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다 외우면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대답을 잘 하세요. 모르면 끝납니다. 네. 자, 우리도 이거. 자,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과학자가 밝히기에. 자, 언제예요? 134원. 오케이. 쌤, 퇴근. 이럴 때만. 자, 이럴 때만 대답을 잘해. 자, 138학년 한 점에서 이렇게 해서 우주가 이렇게 터졌어요. 그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해요? 자, 이 이론을 뭐라고? 빅뱅 빅뱅으로. 빅뱅 또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대폭발 우주론. 자, 한 점에서 특이점이라고 하자. 한 점에서 자, 우주가 이렇게 탄생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좁은 공간 안에 에너지 수프 상태였다가 최초로 나온 원소가 뭐죠? 최초로 나온 물질이 뭐죠? 기본 입장. 기본 입자. 기본 입자 중에 뭐? 쿼크랑 전자. 그렇죠. 커크. 자, 커크. 자, 전자. 자, 얘를 뭐라고 한다?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기본 입자. 자, 쿼크 중에 이제 쿼크 6개, lep톤 6개 있는데 쿼크 중에 알아야 될 쿼크가 뭐죠? 쿼크와 다음 쿼크. 쿼크. 전자는 전자. 자, 쿼크의 전하량 얼마예요? 플러스 3분의 2. 3분의 2. 오,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김도. 다음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많이 정확하게 얘기해.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요.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1. 하다고 있겠지. 자,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어요. 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면서 자, 우주가 커졌죠. 우주의 팽창했습니다. 자, 우주의 크기가 증가하면 자, 질량이 어떻게 돼요? 우주의 총 질량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일정하죠. 자, 우주의 크기는 증가하는데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요?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해요? 작아져요. 감소하죠. 자, 밀도가 감소하면 그 밀도의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온도. 그렇죠. 빅뱅 우주론의 핵심입니다. 우주가 커지면서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감소해야 된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자, 기본 입자가 결합해서 자, 최초에 뭐가 만들어졌죠? 양성자. 자, 양성자는 자, 기본 입자 뭐의 결합체죠? UUD. UUD, 쿼크 2개와 다음 쿼크 하나. 자, 양성자가 또 뭐가 만들어졌죠? 중성자. 중성자. 중성자는 뭐죠? UDD. UDD. 자, 양성자는 그 자체로 뭐라고 해요? 수소 원자. 얘는 수소 원자 핵이죠. 자,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뭐야? 수소 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수소 원자 핵이니까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 양성자와 중성자가 자, 몇 대 몇으로 있었어요? 이거 질량인데. 잠시만요. 자, 1대1이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1대1이었어요. 네. 자, 그러다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거나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데
네.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자, 개수가 몇 대 몇초까지 가요? 7대 7대 1. 7대 1. 맞아요. 개수비야, 이거 개수비. 자, 개수비가 1대 1에서 이 반응점은 7대 1. 수비. 자, 그러면 14대 2가 되죠, 그죠? 14대 2. 맞아요. 자, 그러면 질량비로 따지면, 자,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해. 자, 헬륨 원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자, 일단 개수,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 맞다. 는 질량비고, 개수비는 몇 대면? 양성자, 중성자가 14대 2였어. 네. 자, 그 중에 이제 중성자 2개는 양성자 2개랑 결합해서 헬륨 1개가 돼야 돼. 네. 헬륨 1개고 나머지 몇 개가 수소야? 모든 게 다요. 모든 게 다가 아니고. 제발. 하지마. 자, 양성자가 14개고 중성자가 2개 있었어. 근데 이 중성자 2개는 양성자 2개랑 결합해서 헬륨이 됐어. 네. 그럼 양성자 몇 개 남았어? 12개. 12개. 자, 수소는 나이스. 12개 때 헬륨 하나입니다. 나이스 자, 거기서 이제 질량비야. 질량으로 따지면 헬륨 하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4짜리야, 그지? 네. 그러니까 몇 대 몇인 거야, 질량비가? 3대 1. 3대 1이야. 자, 3대 1이야. 자, 이거를 찾았어, 못 찾았어? 이걸 확인했어, 못했어? 확인했어요. 뭘로 확인했어? 스펙트럼이요. 그쵸. 자, 스펙트럼 분석으로 확인했죠, 그죠? 자, 흡수 스펙트럼. 방출. 자, 흡수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했죠. 넌 닥치고 있어. 그냥 떠들면 뭔가 오류가 자꾸 나. 네. 자, 우주의 빛을 분석해서 별빛과 태양의 빛을 분석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란 걸 알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소가 먼저 탄생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질량비가 이렇게 성립한 게 이제 헬륨이 만들어진 거죠. 헬륨이, 빅뱅 이후 언제 헬륨이 만들어졌죠? 38만 년 전. 아니. 싸닥치게. 자, 헬륨 핵 합성이 언제죠? 빅뱅 후 3분. 3분 카레 그랬잖아, 그죠? 3분 카레. 맞췄다. 자, 3분의 헬륨 핵 합성이 일어났습니다. 3분 카레가 저 소리였어. 합성. 와. 자, 그래서 이제 헬륨 우주 헬륨 핵 합성이 되고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더 무거운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죠? 자, 3분에서 이렇게 해서 질량비가 3대 1이 됐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이전에는 자, 수소와 헬륨, 그죠? 헬륨. 자, 얘네들과 전자가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빛이 산란이 됐어요. 빛이 맞고 튀었어요. 자, 빛이 맞고 튀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불투명한 우주. 불투명한 우주. 자, 뭐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예상대로 잘하니까. 자, 불투명한 우주. 자,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몇 년?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K. 3000 켈빈일 때. 자,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자, 그때 뭐가 만들어졌어요? 우주 배경 목사 만들었는데, 자, 요 온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쵸,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죠? 자, 수소 원자 핵에 전자가 결합되고, 헬륨 원자 핵에 전자가 결합이 돼요. 자, 이렇게 결합이 돼요. 자, 그래서 뭐가? 빛이 자유로워져요. 자, 요 온도가 원자가 형성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만들어지는 온도예요. 자, 그래서 빛이 맞고 튀다가 뭐야? 자유로워졌어요. 이 빛이 현재 우주 온도가 3켈빈. 그렇죠? 파장이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파장이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자, 이때 나오던 빛이 자, 이렇게 됐어요. 3000켈빈에서 3켈빈 됐어요. 그림성 당연히 길어진 거지. 닥치라고, 너는 닥치라고. 저 길어진다 방금 말했어. 집에 가고 싶으면 닥치라고. 네. 자,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짐. 지금도 자, 파장이 이제 파동의 길이죠, 그죠?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파장이 길어져서 우주 전체에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의 빛이 관측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 그지? 우주 배경 복사. 자, 얘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우주 배경 복사.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도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됐다. 누가 했다? 자, 과학자 누구? 펜지어스랑 윌슨. 펜지어스 윌슨. 자, 저거를 펜지어스 윌슨이 발견했습니다. 그죠?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걸 발견하고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하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오. 자, 그래서 이 원자들이 그 다음에 이 원자들이 모여서 뭐가 되었다? 이 원자들이 모여서 뭐가 됐다? 은하와 별이 되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쵸? 자, 이게 빅뱅 우주론의 내용입니다. 자, 이 빅뱅 우주론의 내용. 자, 문제 다 풀어오세요. 5분 일찍 끝났네요. 테디가 하나 좀 제대로. 넌 닥쳐. 넌 닥쳐. 넌 항상 거꾸로 얘기해. 항상 거꾸로 얘기하면서. 일부러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 능력이다 능력. 안녕하세요. 문제 풀어오세요. 문제 풀어오세요. 문제 풀어. 책 바로 사. 책. 네. 알겠습니다. 왜안 받으죠?